읽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자꾸 시사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얼른 마치지를 못하네요. 그렇게 큰 분량이 아닌데. 오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제5회독 제7장과 제8장을 함께 같이 읽어나가시겠습니다. 이 7장과 8장은 사실은 제가 많은 이 해설을 할 필요가 없이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는, 그래서 그 문구가 가지는 풍자와 날카로운 현실 비판, 숨어있는 이것들을 찾아내는 재미를 즐기셔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해설이 필요하지 않은 대목이죠. 제7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기 시작한 나폴레옹이 권력을 이제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탄탄한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곳인데요. 또는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을 공고하는 과정 중에서 앞에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세력, 그리고 스노우볼에 동조하는 세력, 또는 이 혁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을 세웠던 공운 세력, 이런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는 모습, 이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풍차가 무너지면서 이 풍차가 누구에게 의해서 무너졌느냐, 이 속에 스노우볼의 장난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복구하는 선동이 이어지고, 다시 복구를 시작하지요. 말하자면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경제 재건 계획, 이것이 딜레마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겨울에 부닥칩니다. 겨울에 부닥치니까 농장에 당연히 식량이 모자라고 많은 동물들이 배가 고파서 힘이 빠져서 시리에 빠지게 되지요. 이거를 이제 나폴레옹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물농장에 또한 이렇게 식량이 모자라고 곤고해졌다라는 사실이 주변의 인간농장으로 알려지는 것도 또 나폴레옹은 절대로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밀스런 독재 권력의 외부와의 통신 차단, 정보 차단, 이것이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동물농장을 드나드는 인간 중개업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인간농장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하는 휄퍼라고 하는 중개업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휄퍼를 이제 교묘하게 속이죠. 우리 식량 충분해. 식량 뭐 그렇게 모자랄 거 없어. 그래서 창고를 보여줍니다. 창고에다가 식량 저장통에다가 이제 모래를 잔뜩 채워놓고 그 위에다 식량을 살짝 덮어서, 이거 봐, 우리 이렇게 식량 많어. 인간 농장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약점을 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속임수까지 쓰면서 이 휄퍼를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휄퍼가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서 인간 농장과의 거래가 이제 지속되기는 하지요. 그런데 역시 안에서 배고픈 게 그렇게 속임수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동물들 중에서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암탉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지요. 야, 우리 보고 알라라고서 전부 다 뺏어가고 이건 말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우리 진짜 알을 다 깨버릴 거야. 그래서 몇몇 암탉들이 횃대 위에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아버립니다. 알을 고의적으로 다 깨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을 당연히 나폴레옹은 잔인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볼셰비키가 이제 직접적으로 권력 없던 인민들, 소위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그 첫 번째 작업. 이게 이제 1921년에 있었던 반란 사건을 샘플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볼셰비키 없는 혁명, 이거를 내세운 일부 수병과 인민들의 결합된 반란이 있었는데, 이것에 이제 탄압 과정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스퀼러를 이용을 해서 무슨 작업을 계속하나요? 스노볼에게 모든 어려움, 잘못은 다 거기 있었어. 그러고 떠넘기는 거죠. 모든 독재 권력, 모든 그리고 부당한 권력, 약점을 가진 권력은 언제나 자기 이외에 또는 자기 이전에 권력을 가졌던 자들에게 잘못을 다 떠넘겨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거의 같지요. 떠넘기기. 우리 현재 잘못, 과거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부터 우리가 권력 잡았으면 이렇게 됐겠어?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스노볼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스노볼이 원래 존즈 농장 할 때 존즈의 스파이였어. 그 녀석이. 다 그 녀석이 한 짓이야. 이것이 다양한 각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소문에 의하면 스노볼은 밤마다 어둠을 틈타 잠입해서 옥수수를 훔치는가 하면 우유 양동이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달걀을 깨고 묘판을 짓밟고 과일나무 껍질을 이빨로 갉아서 말라 죽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을 마구 퍼뜨립니다. 그렇게 되자 농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스노볼 탓으로 돌리게 되었다. 창문이 깨져 있다거나 배수로가 막혀도 모두 한 목소리로 스노볼이 밤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곡식 창고의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도 스노볼이 열쇠를 우물에 던져 넣은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일은 잃어버린 열쇠가 곡식 가루 포대 밑에서 발견된 뒤에도 스노볼이 열쇠를 우물에 던져 넣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겨댔다. 암소들은 스노볼이 외양간에 들어와 자기들이 잠자는 사이에 우유를 짜갔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그해 겨울 여러 가지로 말썽을 피웠던 쥐들이 알고 보니 스노볼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고 경험해 온 일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재미난 현상들을 쭉 열거하면서 풍자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좀 직접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민중들은 이제 서서히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평화로운 곳에 대한 향수, 이것도 가지게 되지요. 동물들은 아무 말 없이 암마린 클로버를 에워싸고 모였다. 그들이 앉아있는 둔덕에서는 그 일대의 시골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한 길로 쭉 뻗어있는 기다란 목초지, 잡목림, 물 마시는 샘, 어린 싹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푸른 밀밭,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농장 건물의 붉은 지붕 등 동물농장 대부분이 시야에 들어왔다. 맑게 갠 봄날 저녁이었다. 나무의 싹이 우물 틔우기 시작한 울타리는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농장이 지금만큼 자랑스러워 보인 적이 없었다. 이들은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 그리고 이 환경,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향수를,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 있어야 하는 곳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산하는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인간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우리의 역사 유산,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위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독재 권력은 이러한 모습이 확산되는 걸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향수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영국의 동물들이라고 하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두 발 가진 것은 옳고 네 발 가진 것은 나쁘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제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 이 노래들을 부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이전의 혁명 초기의 노래죠. 말하자면 혁명을 시작한 초심, 그때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나요? 나폴레옹은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독재 권력은 민중이 오로지 독재를 향하여 주목하도록,
그 나머지 모든 곳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차단하고 압박한다는 그런 모습을 제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8장은 이 나폴레옹이 그 독재 체제를 완강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완성해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제 발생했던 외부와의 충돌, 이 외부와의 충돌을 이용해서 독재를 더욱 강고히 완성해가는 이런 모습, 이거를 역사적 사실과 견주어서 풍자하고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독재가 진행될 때에는 말의 장난이 제일 그 앞장을 서게 됩니다. 어떤 말의 장난이 나오느냐? 이러저런 이제 숙청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많은 인민들이, 그런 동물들이 이런 회의를 하게 되죠. 원래 우리 계율에 7가지 계율에 동물은 어떤 다른 동물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계율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억해내게 되니까 이 계율을 슬그머니 어떻게 바꿨느냐.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거를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유 없이라는 말을 끼워 넣습니다. 이게 소위 합법적인 독재, 합법적 부패라는 거죠. 합법을 가장한.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독재화할 때 가장 무서운 독재가 진행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독재자 마음대로 법을 바꾸면 되니까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조지 오웰이 이렇게 간단한 소설 몇 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의 신격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강화됩니다. 나폴레옹의 신격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스탈린의 신격화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다. 한 시인을 등장을 시켜서 나폴레옹 동지라는 이제 시를 짓게 하는데요. 한번 이 대목은 들어보시면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 같이 들리실 겁니다. 아비 없는 자들의 친구이자 행복의 원천이시고 여물통의 주인이시오. 오, 내 영혼이 불타도다. 하늘의 태양처럼 조용하고 위엄 있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노라면, 아, 나의 나폴레옹 동지시오. 당신은 당신의 동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하루 2번 배불리 먹여주시고 깨끗한 집더미에서 뒹굴게 하시도다. 크고 작은 동물들이 저기 집더미에서 편히 잠자도록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도다. 나폴레옹 동지여, 내게 젖먹이 새끼 돼지가 있다면 녀석이 한없들이 맥주잔만큼 크게 자라기 전에 충성하고 진실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리라. 그게 맨 처음 내는 꽥꽥거리는 소리는 나폴레옹 동지 일이니.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런 구들, 그런 노래들과 거의 유사하지요. 이거를 조지 오웰은 얼마나 오래전에 이렇게 씁니까? 우리 아마 오늘 우리 땅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처참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러다가 이제 여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농장에 있는 나무를 팔려고 하다가, 말하자면 이제 미영 측이냐 독일 측이냐 이거 팔려고 이제 흥정을 했던 러시아의 자원 문제죠.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틀러를 상징하는데 이쪽에다 나폴레옹이 팝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사가고서 프레드릭이 줬다라는 돈이 전부 위조 지폐였다라는 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둘 사이에. 이 전쟁은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죠. 1941년에 러시아를 침공을 하는데요. 이때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격에 대항해서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격렬한 전투를 치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제 인간들이 패퇴하고 동물농장의 짐승 동물들이 이제 동물농장을 지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신격화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 지도자 동지의 지도 덕분에
말하자면 동물농장이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물농장의 특별한 지역에서 혼자만 호사를 누리고 살던 나폴레옹이 벼랑간 이제 병이 드셨다.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난리가 나죠.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편찮으시면 큰일이잖아. 막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다. 사실은 뭐였죠? 혼자서 술을 지나치게 이제 퍼마셨던 거죠, 나폴레옹이. 이때에 어떤 이제 그 조작이 또 일어나느냐. 스퀼러라는 녀석이 또 계율 하나를 바꿉니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계율에다가 또 한 귀절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동물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독재라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우민정책으로 독재적 리더십을 완성시켜 갑니다. 그 우민정책에 사용되는 최고의 도구가 언어의 조작이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강제적인 폭력을 이용한 진압.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독재 세력들은 강화되고 완성돼 갔던 겁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건강하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 신문지상을 통해서 TV를 비롯한 각종 보도 매체들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 쏟아지는 문건들을 통해서 그 언어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이냐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즉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 그거는 인간을 무척 현명하게 만드는 아주 최상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을 가장 어리석은 존재로 추락시키는 최악의 흉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7장과 8장은 거듭 추천드리지만 그 내용을 음미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언보다는 이 내용을 직접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번 9장, 10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